개공 등의 의무 6장 파트 들어갑니다. 6장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 윤리가 있잖아요. 이것은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바로 보세요. 1번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할 의무 있습니까? 그 옆에다 적어. 이건 개공하고 소공만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중개 보조원은 있다 없다? 없다. 중개 보조원 X라고만 적어 넣으세요. 1번은 그것만 알면 돼요. 내용 가지고 시험 낼 건 없잖아요. 그거. 품위 유지는 보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건 판례상 의무다.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적으세요. X.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X. 적었어요? 그럼 어디서 인정하고 있어요? 판례, 학설 이런 데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비밀 준수 의무 있잖아요. 이것은 거기 주어 개공 등 동그라미. 그럼 비밀 준수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개공 다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공 등까지 동그라미 쳤어요? 그 두 번째 줄 후단 업무를 떠난 후에도 같다. 이 말 밑줄 보세요. 그럼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준수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2번 예가 있어요. 누설에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에 규정이 있는 것, 또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 A 보면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으면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다고 비밀 누설로 처벌받지 않아요. 이건 괜찮아. 그리고 다른 법은 소송법 동그라미. 소송법상 재판관 앞에 증인으로 불러가서 증언할 수도 있어 없어? 이때도 죄가 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가 있을 때? 승낙. 본인이 누설해도 좋다. 승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의사 불벌죄라는 뜻은 뭐예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죄를 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누설하면 처벌을 해요. 1년하고 1천이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걸 반해서 불벌죄라 해요. 자, 그래서 피해자가 의뢰인 아닙니까? 의뢰인들이 개공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반의사 불벌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재.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이것은 뭐 업무정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징역 벌금 들어가요. 비밀 누설하면 벌칙이 무겁습니다. 1년하고 1년. 됐죠? 네, 기본 윤리 파트는 뭐 그 정도 간단하게 공부하세요. 근데 2절 이제 금지행위 나와 있잖아요. 이건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금지행위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인데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자, 제 33조 1항. 1항 금지행위 있고, 제 33조 2항 금지행위가, 2항이 생겼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되고, 1항은 적용 범위가 개공 등에게 적용됩니다. 개공 등. 등 속에는 보조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일반인들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용 X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고, 이제 33조 2항은 일반인에게 적용돼요. 의뢰인이나 일반인. 이분들에게만 적용이,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2항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이제 이건데, 1항이 주로 공부할 건데, 자, 1항이 금지행위 내용이 중개 대상을 매매를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 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시, 단체를 구성한다. 이게죠. 자, 이게 두 문자인데,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는 몇 년하고 몇 년짜리요? 1년하고 1천. 나머지는 3년하고 3천. 제재를 먼저 할게요.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공통행정처분이 있죠? 개공에게는 필요적이요, 임의적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임치. 서공에게는 자격정지. 보조원은 처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제재는 네, 먼저 잡고 들어갈게요. 이제 내용부터 하나씩 공부 들어갈 겁니다.
매가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34페이지, 그 1번 적용 범위 있어요?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개공? 등 속에는 보조원 다 들어가요. 자, 근데 일반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그 적용 범위 밑에다가 33조 1항이라고 적으세요. 여기서 말한 적용 범위는 33조 1항을 말합니다. 2항은 아니에요. 33조 1항은 개공 등에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금쟁이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거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 건데, 금쟁이 내용 매매업에서 그 양갈 1번 제목 읽으세요. 법정 중개 대상 무르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하라 하지 말라.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업이란 것을 한 번 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라고 배웠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럼 개공이 이건 중개하라는 소리죠? 근데 계속 개공이 사고 되팔고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를 개공이 계속 사들이면 걸려, 안 걸려? 왜? 이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매업은 사고 파는 걸 한 번 했다, 계속 했다.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 하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업을 계속해도 걸려요, 안 걸려? 이건 금쟁이 아니에요. 자, 매매업만 금쟁이. 임대업은 금쟁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법인은 임대업을 못 한다고 했죠? 그건 겸업 때문에 못 한 것이지 금쟁이 때문에 못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금쟁이 되면, 임대업이 금쟁이 되면 개인들도 못 하지. 그건 개인들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아, 그렇죠? 개공 등이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서 금쟁이 되면 매매업이지 임대사업은 금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이걸 하지 말라는가 봐보세요. 갑이 주택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개공이 중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사들였어요. 매수인. 근데 이것을 개공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번 사들이면 금쟁이로 걸려, 안 걸려? 그 이유는 업이 아니니까. 근데 계속 사고 되팔고 하면 금쟁이로 처벌받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근데 이건 금쟁이 걸린 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주택을 개공에게 찾아가가지고 중개 좀 해달라 그래갖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해주겠다 했는데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개공이 직접 사들였어요. 딱 한 번 사들였거든요. 금쟁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저 관직에서 직접거래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직접거래는 벌칙도 3년하고, 그러면 위에 것은 한 번 하면 괜찮고 여러 번 해도 1년하고 1천인데 밑에 건 한 번 해도 3년하고 3천이죠. 차이가 뭐예요? 개념 차이. 의뢰인, 저렇게 나와야지, 의뢰인. 자, 봐보세요. 여기는 의가 있어, 없어?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온 걸 사들인 거고, 이건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요. 근데 여기는 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1번. 1번은 의뢰인이 아닌 자라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개공 찾아가서 중개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사들인 거예요? 다른 개공을 통해서 계속 사들인다 할지, 또는 뭐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연락해서 산다 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한 적이 없죠? 이건 한 번 하면 괜찮고 계속 하면 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근데 자기 고객 물건은 한 번만 해도 저기 직접 거래 들어가서 몇 년하고 몇 년? 자기 의뢰인 그 물건을 사들이면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책에 안 적어도 될 만큼 내가 자세히 넣어놨어요. 책 한번 봐보세요. 그 기억 보면은 의뢰인이 아닌 자, 의뢰인이 뭐한 자? 한 번 매매는 금쟁이가 아니나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금쟁이가 된다고 했죠? 근데 니은 임대업이나 분양 대행업은 금지 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의뢰인과 한 번 하면은 직접 거래에 들어가서 가로 안에 몇 년? 3년하고 3천. 이건 1번에 걸린 거 아니라 직접 거래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의뢰인과 해버리면. 이해되셨어요? 그럼 대충 이해가 됐죠? 예. 자,
자, 그 다음에 2번 읽으세요.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여기서 무가 나옵니다. 무. 자, 그러면 2번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무가 나와요. 협조하는 행위, 이것도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칠판 봐보세요. 이 사람이 A라는 무등록업자에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그 무등록업자란 건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직 개공에게 가부 매물을 소개해 줬어요. B는 누구로부터 가부 매물을 소개받은 거예요? A. 그러면 이 사람이 금지행위 걸리냐, 지금 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무조건 안 걸린 게 아니라 이 무등록업자인 걸 알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로 처벌받아요. 금지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걸 무등록업자 하는 걸 모르고 의뢰받으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알고 협조했을 때만 금지행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등록업자하고 협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알고. 그죠? 그죠? 알고 협조하지 말라. 그럼 혹시 알고 걸리면, 협조해서 걸리면 뭐라 그래? 몰랐다. 나는 이분이 개공인지 알았다. 이렇게 주장해야 돼. 걸리면 1년하고 1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 협조해서 알고 협조하면 걸려 들어가.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그럼 알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계약까지 끝내줘야만이 매매계약, 거래계약까지 끝내줘야만이 B가 금지행위입니까?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인 거예요. 협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협조하라 하지 말라. 같이 놀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놀지 말라. 놀지 말라. 개공끼리 놀아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밑줄 어떻게요? 다 써놨어요. 기억, 알고 동그라미. 무등록업자임을 알고 한 행위는 금지행위나 모르고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인가?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무등록업자를 통해 의뢰받은 것만으로 충분하고 거래 성사 여부는 뭐한다? 계약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거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죠? 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돼? 3번 읽으세요. 자, 이거 여기서 보수에서 보가 나온 겁니다. 자, 3번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해서 그의 사례 어떠면 금품을 받은 행위는 걸려 들어가요. 자, 그러면 보수가 100만 원인데 150만 원 받았다. 금지행위 걸려 들어가겠죠? 실비가 70만 원인데 80만 원 받았다. 금지행위 걸려 들어가겠죠? 금품을 더 받아도 걸려, 안 걸려? 걸려. 그럼 자 보세요. 보수 100만 원 받고 자동차 한 대를 금품으로 받아서 걸려, 안 걸려? 골동품.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도 걸려? 네, 금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합의해서 더 받으면 걸려. 그럼 더 받았다가 돌려주면 걸려. 무조건 걸려 들어가. 이게 더 받으라, 받지 말라. 그럼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그렇지, 꼭 참아야 돼. 꼭 참아야 돼. 아이 좋았어요. 이제 호흡이 잘 맞고 있어 지금. 내가 항상 강조한 게 호흡 이꼬로 합격이다 그랬어요. 호흡을 잘 맞추면 합격이 돼요. 됐죠? 자, 밑줄 그을게요. 자, 기억 보면 금품을 받은 행위, 현금을 더 받아도 걸리고 수표를 더 받아도 걸리고 사례정여, 명목 불문하고 더 받으면 걸린다 나와 있죠? 자, 초과보수 안 걸린 것이 상가분양 대행보수. 왜 안 걸려 이건 아까? 상가분양은 겸업이죠.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건 많이 받아도 괜찮고 권리금에 대한 보수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이거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원래 상가는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 받아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리고 자, 한도를 초과해서 더 받으면 다 무효라 그랬어요. 초과분만. 초과분만 무효고 초과분은 부당이득 반환하라 그랬어요.
자, 순가 중개계약 체결 자체만으로는 금쟁이가 안 되죠. 더 받았을 때만 금쟁이. 자, 미음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라고 적고. 미음 판례. 자, 수표를 더 받았는데 부도 처리돼도 걸리고 그대로 돌려줘도 걸린다 그랬어요. 자, 지문 익혀드리고 그 다음에 4번 읽으세요. 자, 앞에 내용을 좀 적어 놓으세요. 당해 중개 대상 무료 적고 있어요?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기까지 적어 놓으세요.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짓된부터 나와 있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입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지문이 지금 너무 여기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너무 줄여서 당해 중개대상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빨라지고 있죠? 자, 그럼 그대로 해석 들어갈게요. 그럼 여기서 당해 중개 대상물이라는 뜻이 뭐예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 그럼 이 사람이 토지를 의뢰했으면 토지, 건물을 의뢰했으면 건물. 의뢰한 물건을 당해 중개 대상물. 그러면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것은 매수인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중요사항인가 봐보세요. 기본적 사항 중요사항으로 봐 안 봐? 봐. 기본적 사항이 아까 뭐라 했어요? 소재지랄지? 면적. 그럼 면적을 속여버리면 걸려 안 걸려? 걸려. 1년하고 1천. 면적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권리관계는 중요사항으로 봐 안 봐? 저당 잡혀있는데 이상이 없다. 걸리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중요사항으로 봐요 안 봐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아니다. 걸려 들어가. 그러면 가격은 중요사항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이 물건 가격을 많이 속였어. 중요사항으로 보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고 안 보면 금지행위가 아니죠. 중요사항? 예. 중요사항으로 봅니다. 중요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터무니없이 속에도 걸려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란 말은 속이는 방법들을 말합니다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속이는 걸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란 것은 어떤 행위를 해서 속이는 거. 그러니까 말로써 거짓말 한다 그러죠. 면적이 부족한데 이상이 없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부작위 방법이라는 것은 하자를 개공이 알고 있어요. 근데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서. 왜 안 가르쳐줬어요? 계약 안 할까 봐. 모른 채 해도 걸려 들어가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개공이 알고 안 가르치면 이렇게 속여도 걸리고 이렇게 속여도 걸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개공 본인이 몰라서 못 가르쳐줬어요. 본인이 하자를 몰랐다니까? 그러면 가르쳐줄 수가 없죠. 본인도 모른대. 그러면 이건 물건 조사하는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건 조사하는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금쟁이 아니에요. 금쟁이 아니에요. 금쟁이는 아닌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이건 이제 민사책임은 지는데 형사 징역벌금 안 갑니다.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손해 발생하든 안 하든 금쟁이로 걸려 들어가.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서 이렇게든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양가로 4번에서 기억해 보면 거래상의 중요사항은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속이지 말라 이 말이고, 권리관계 속이지 말라 이 말이고, 공법상 제한 속이지 말라 이 말이고, 등 속에 가격 넣으세요. 등 동그라미 치고 가격. 가격도 중요사항으로 봅니다. 자, 니은. 거짓된 언행 기타
기타 방법이란 것은 자기 방법으로 속이는 거 부작위. 자기란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부작위라는 것은 하자를 알고 안 가르쳐 준 거 걸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손해 발생 여부. 손해 발생하든 안 하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지행위. 근데 오른쪽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 뭐까지 줘야 돼? 이건 별개 문제예요. 일단 금지행위 걸리고 안 걸리고는 관계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고의 과실 중 고의만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과실이 있는 거 이것은 금지행위 걸리는데 이런 경우는 금지행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 뜻이에요. 고의성이 있을 때만 금지행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년짜리는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 3년짜리 들어갑니다. 3년짜리. 자, 양갈 5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이런 뜻이. 중개 개공하는 일이 중개하는 건데 걸린대 이 말이에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야. 뭐 일본에도 걸렸으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개공하는 일이 중개하는데 중개하는데도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딱 나옵니다.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이거. 그리고 또 관련 있는 증서가 아닌 것이 뭐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관련 있는 증서. 자, 관련 있는 증서가 뭐냐? 뭐가 있어요? 입주자 저축 증서가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청약 예금 통장, 뭐 부금 통장, 종합 통장 있잖아요.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것은 뭐 사들이도 걸리지만 중개만 해도 걸려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3년하고 3천. 됐어요? 징역 벌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만 해도 걸려 들어가요. 관련 증서가 뭔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또 관련 증서인 것 같은데 관련 증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 분양권하고, 분양권은 우리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에서 또 상가 분양 계약서가 관련 증서가 아니라고 배웠고,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도 관련 증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관련 증서가 아니니까 분양권은 건물하고 똑같으니까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걸 사들이면 걸려 들어가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어디에 걸려 들어가요? 여기 금지행위 걸리면 3년하고 3천인데 1번 금지행위 걸리면 1년하고 1천이죠. 그러면 1년하고 1천 걸려요? 3년하고 3천 걸려요? 1년하고 1천. 이건 관련 증서가 아니니까. 건물이니까. 1번 조항이 걸려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자, 기억해 보면 관련 있는 증서가 뭔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건물철거 예정 증명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나와 있죠? 이건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려요. 자, 아닌 것 세 가지. 아파트 분양권, 상가 분양 계약서, 관리처분 계획 뭘 받은 거? 인가를 받은 입주권. 중개 가능해요. 근데 주의사항.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는 할 수 있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 행위에 걸려 들어가요. 근데 1번에 걸린다. 5번에 걸린 게 아니라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됐어요? 네, 1년하고 1천. 거기 다 넣어놨어요.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걸린다는 거. 중개를 해도 걸린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관련 증서가 뭐냐? 그걸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한번 봐드릴게요. 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건 이제 같이 묶여 있죠? 직상.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를 해? 거래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죠? 그럼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저 물건 팔고 싶으는데 중개 좀 해달라. 의뢰를 맡겼는데 개공이 직접 사들였어요. 몇 번만 해도 걸려요?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요.
그러면 개공이 이걸 자기가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개공에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비개공에게 계약서 써달라면 돼요. 그럼 이건 이법이요, 적법이요? 적법입니다. 그럼 중개보수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렇지. 보수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살 수 있어요. 중개보수 주고, 그러면 계약서상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이 개공이 아니라 매수인이고, 개공은 B가 되는 거지. 계약서 쓸 때.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를 내주고 싶다 그래서 임대를 의뢰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그래 놓고 임차인 안 나타나니까 자기가 임차인으로 계약 맺고 들어가 살았어. 직접 거래다 아니다. 직접 거래다. 왜 대답 안 합니까? 직접 거래? 이것도 직접 거래요. 그럼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하고 하면. 그러니까 매매든 임대든 다 직접 거래요. 팔 때도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 그럼 이때도 다른 개공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 맺어야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이 중개했다. 직접 거래 아니야? 왜 아니에요? 재산은 별개죠. 재산은 별개니까 이때는 옆집 부동산에 안 내놔도 돼요. 이해됐죠? 그럼 친척 부동산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러면 직접 거래는 하라 하지 말라? 본인이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자, 쌍방 대리는 뭔데요? 말 그대로. 이것은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아예 대리 권한을 준 거예요. 알아서 팔아주세요. 그러면 가부 대리인 누가 돼요? A. 자, 다음에 을은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누구 대리인데? 을의 대리인 A. 그래서 혼자서 팔고 사고 찍고 이렇게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줘 버려요. 이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대리권을 줄 때 이 사람들이 쌍방 대리해도 좋다고 허락을 해줬어. 그래도 돼, 안 돼? 민법에서는 괜찮지만 허락받으면 우리 중개사법은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허락받아도 쌍방 대리 못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이쪽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을 찾아서 팔아주는 행위. 이건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 이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가 된 것은 무슨 대리?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됐죠? 그러면 계약 끝나고 중도금 넘어가고 잔금 넘어가고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죠? 이걸 계약 이행행위라 그래. 그러면 계약 이행행위를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부여받아서 했어. 여기에 걸려 안 걸려? 금지행위 아니에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정도 정리하면 돼.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기억에 보면은 다른 개공 중개로 거래했다 이거요. 다른 개공 중개로 거래하면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하면 매매도 걸리고 뭣도 걸린다? 임대차도 말해요. 임대차도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요. 자, 그 다음에 자기계약 상대는 본인이 동의가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민법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어요. 동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니을 개공이 배우자 동그라미 친척 부동산 중개하면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이 말은 금지행위 아니란 소리예요. 쌍방 대리만 금지행위. 그 옆에다 적어. 계약 이행행위.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 대리 적으세요. 그럼 금지행위 아니에요.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 아니다.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계약 이행행위와 관련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좋았어. 아니다. 적었죠? 자, 그 다음에 그 비읍은 판례라고 적으세요. 판례라고 적어놓고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 이 단어 밑 적으세요. 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해서 분양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금지행위 아니에요. 직접 거래도 아니고 초과보수에 안 걸려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미등기, 전매, 행위 등 7번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미등기, 전매, 행위 등 부동산의 투기 조장 행위, 투기 조장 행위. 여기서 투가 나와요. 투. 두 문자에서 투.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미등기 전매가 앞에 문장, 등이 뒤에 문장,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미등기 전매부터 설명하면, 일단 갑이 건물 한 채를 을에게 팔아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기 안 하고 병에 또 넘깁니다. 그래서 정액이 최종 사가지고 등기가 갑에게서 정으로 바로 넘어와 버려요. 중간 생략 등기죠. 이 등기 유효하죠?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을하고 병이 지금 미등기 전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7번 조항에 걸려 안 걸려? 을하고 병이 미등기 전매로 우리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금지행위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건 다른 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전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걸리지 이 조항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7번 조항에 걸린 것은 누가 걸려? 개공? 등. 그럼 칠판에 개공 어디 있어요? 없죠. 왜? 아직 안 써서. 자, 쓸 거예요. 자, A 개공이 사이사이 끼어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중개했나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 싶다고 1억에 내놨어요. 중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알았다. 을이 찾아오니까 꼬셨죠? 1억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1억 5천 받아줄게. 그러면 을은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5천. 그러니까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자기가 이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안 한다고. 그죠? 바로 되팔고. 자, 그러면 또 병이 찾아오니까 1억 5천짜리 매물 나와 있다. 사라. 책임지고 한 달만 기다리면 얼마 받아줄게? 예. 그러면 여기도 5천 벌어주는 게 투자 한들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2억짜리 살기 너무 좋다. 그래서 2억에 이제 최종을 샀어요. 그래서 등기일이 넘어오고, 그럼 한 달, 두 달 사이에 얼마가 뛰었어요? 1억이 뛰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조장한 거예요? 개공.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요. 투기 조장을 했어, 안 했어? 했죠. 물론 이분들이 세금 보탈이랄지 탈세 목적을 알고 중개해야지 걸려 들어가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1억 5천 받아준다고 했는데 1억에 나온 거 1억 5천 받았는데 값이 떨어져갖고 9천 받고 되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전매 차익 남겼어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그러면 이 투기 조장으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걸려. 전매 차익을 남기든 못 남기든 걸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뭐냐면 등 속에, 자, 이거 한번 맞춰보라 그랬죠? 옛날에도 맞추라고 했는데.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요? 자, 아니, 투기 과열지구. 자,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은 전매도 못하고 알선도 못해. 알선이 중개잖아요. 알선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지역은 못한다고. 이 밖에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개공이 이걸 알선을 했다. 중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공은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에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전매 알선을 못한 걸 위반한 거. 이거 하나예요. 예. 다른 규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투기 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하지 말란 걸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투기 조장이에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자, 그래서 밑줄 볼게요. 기억에 보면은 앞쪽 문장입니다. 미등기 전매 중개행위. 자, A. 그래서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 때 알면서 동그래. 알면서 개공이 접근해야지 금지행위로 걸려 들어가. 그리고 이제 B가 시험 자주 나온다 그랬죠.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금지행위다. 이 지문. 자, 니은이 이거잖아요.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중개 이거. 그 예문이 나와 있죠.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이해되셨어요? 또 임대주택법에서 전매 못하게 한 규정들 이걸 위반하면 투기 조장 걸려 들어가.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 8번하고 9번 묶으세요. 이거 이제 이건데요.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올해 신설된 건데, 자, 시세에서 시가 나오고 단체에서 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8번.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하라 하지 말라. 지금 구체로 어떤 거냐? 자, 개공이 이익을 얻거나 자기는 아니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어. 그럼 완료가 됐어, 안 됐어? 근데 완료된 꾸며서 시세에 영향을 준 행위. 이런 건 금정에는 걸려 들어가. 또 뭘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점에 제한한 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공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몇 명이, 한 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회를 구성해야 안 해요?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원. 자기들끼리 회원. 그래가지고 이제 뭐 A 주민 아파트를 이 물건은 우리가 절대 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한다 할지. 그러면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또 자기들끼리 공동 중개를 물건 들어오면 자기들끼리 나눠서 중개하지. 비회원들에게는 매물을 줘야 안 줘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현상이 워낙 많아서 이거 금쟁이로 걸리고 있어요. 3년하고 3천이야 이거. 이제 걸려 들어가면 옆에서 이제 당한 사람이 신고해 버리면 3년하고 3천이라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그거 그런 사건이 많아서 이거 올해 들어온 거예요.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시단입니다. 시단. 이해됐어요? 네, 그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3년하고 3천이요. 그리고 이제 33조 1항은 끝났고 이제 33조 2항이 그 3번이에요. 방해, 업무 방해에서 방이 나옵니다. 방. 업무 방해 금지 의무가 나오는데 33조 2항이죠. 그 주어 누구든지 동그라미. 누구든지. 자, 그러면 아까 여기는 개공 등에게 적용되고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건 거꾸로 의뢰인들이 적용받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의뢰인들이 개공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저 A 개공에게 우리가 물건 주지 말자.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 다 이제 유도를 해. 아, 저 중개업소에게 물건 내놓지 말자. 그러면 또 개공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저 중개업소에게 물건 내놓지 말자. 그러면 그 개공 문 닫고 가야지. 이런 행위 해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분들이 처벌을 받아요.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이것도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작년까지 없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거꾸로 의뢰인들이 개공을 왕따시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의뢰인들이 또는 거래 당사자 뭐 이분들 일반인들이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1, 2, 3, 4, 5가 예문들이 쭉 나와 있는데 1번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해서 의뢰를 뭐 하거나 의뢰를 안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 중개업소에. 그리고 또 제한을 뭐 하느니 유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옆집까지 다 못하게. 그렇죠? 아파트 동대표가 다 나서가지고 저분이 중개 의뢰 맡기 말자. 그러면 그분들이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 4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신고센터도 이제 운영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신고 접수도 받고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자 4번을 보세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 자 주어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운영할 수 있다.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누가 설치 운영한다? 국장. 주어 서술은 밑줄 보세요. 그러면 양가리부 어떤 업무를 취급하느냐 한번 봐드릴게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의 신고를 뭐하고? 접수도 받고 상담도 하고 또 신고 대상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시도의 등록관리 신고상에 대해 조사 또는 조사 요구도 하고 또 결과도 처리해준다 안 해준다? 예, 통보도 해주고 뭐 이런 업무를 담당해요. 그럼 업무야 뭐 큰 내용 없고. 자, 근데 국장이 바빠 죽겠는데 직접 운영하겠어요? 위탁하겠어요? 그래서 3번 위탁할 수 있다. 국장이 위탁할 수 있다. 그 위탁받은 기관에서 하겠죠? 예, 그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제재는 오른쪽에 다 넣어놨어요. 그거 보면은
33조 1항을 위반했을 때 개공은 임치, 서공은 자격정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형벌은 매무보고는 몇 년하고 몇 년? 이제 관직상투 시당까지가 33조 1항. 방해행위 그랬고 33조 2항입니다. 그러면 33조 2항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입니다. 이것도 3년하고 3천이라고. 의뢰인들에도 3년하고 3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금쟁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올해 신설된 내용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금지 행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했죠? 기본서로 보면 이게 꽤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 복습하시고 또 벌칙 같은 거 한번 암기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잊어먹더라도.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